네, 집중 분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종목들도 다양하게 있었고, 물론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다들 그 결과, FOMC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동결이라는 결과를 맞이했고, 점도표도 예상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핵심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업종을 타겟팅해야 되는지 그 전략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역시 미국의 경제 전문가 유산남 대표 줌으로 또 화상으로 또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FOMC 하고 나니까 역시나 유산남 대표님과 항상 이렇게 또 대담을 진행을 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산남 대표님 이렇게 또 모셔봤고요. 제가 간단히 앞에서 결과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만 일단 FOMC 결과부터 단적인 결과들부터 쭉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커다랗게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점도표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왔고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추가가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의 발언들이었는데 이 파월의 발언들도 예상보다 조금 더 순하게 비둘기처럼 나와가지고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오늘 FOMC 이전에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가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내년 금리 인하 시기가 과연 점도표에서 어디서 찍히는가?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어디까지 내릴 것인가? 세 번째는 과연 장기 중립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연준이 이번에는 포지션이 바뀌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점도표 내에서 내년 금리 인하 시기가 원래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것으로 예상해졌던 점도표가 이번에는 세 번까지 약 75bp를 인하할 거다라고 찍히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금리 인하 시기 자체도 빨라진다라고 언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longer run 장기 중립금리 관련해서는 제일 위험하게 보고 있었는데 원래 오를 거란 예상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번 예측보다 사실상 낮은 평균치가 잡히게 되면서 원래 장기 중립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예상했던 시장의 반응에 비해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난 이후에 3월 인하에 대한 예측치가 원래는 40%였는데 이게 50%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5월 인하에 대한 예측치가 원래는 70%에서 85%로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점도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자면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저번에 비해서 0.5%가량 내렸습니다. 2024년, 2025년에도 0.1%가량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사실상 점도표가 전달보다 좋게 나온 게 인플레이션이 시작하고 나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난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점도표가 항상 전달에 대해서 안 좋은 방식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이 맨 처음에 이 점도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월이 이번에 상당히 비둘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비둘기스러웠냐면 일단 인플레이션 수치가 만족스러웠다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6개월, 3개월치를 본다면 이거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태까지 발전해 왔던 것처럼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파월의 발언 중에 가장 비둘기스럽다,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항상 우리는 만약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항상 우리는 언제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남겨뒀었거든요. 이번에도 물론 만약에 불확실한 부분들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거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충분히 인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any라는 단어를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 안에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파월의 오늘 발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동력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노동력에 대한 부족분이 정상화가 되었다. 분명히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최근 나온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도 사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이제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구인에 대한 데이터만 내려가는 데이터가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나왔고 제가 이런 것 관련해서 FOMC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제 유튜브에서 언급을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파월에서도 요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구인 지표가 내려간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분명 노동 부족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업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임금 상승률이 요번에 CPI에서는 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CPI 수치는 내려가고 있고 노동력도 정상화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플러스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을 쭉 한번 짚어주셨어요. 저도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듣고 보고 그런 것들을 다 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에 증시 상승이 바로 촉발이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이라는 단어 저희는 사실 원어민이 아닌 입장에서 그 N이라는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할 때 첫 번째 질문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기자들이나 미국에 계신 현지 분들에게는 이 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통해서 저희가 쭉 연준 위원들의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월 의장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금리가 좀 고점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 점도표 발표됐을 때 그 긍정적인 기대감과 관점을 그대로 쭉 파월 의장의 발언 과정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쭉 이어가는 증시 상승세 역시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점도표가 발표된 그 직후에 환호성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점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점도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점도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가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나와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지에 대한 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50bp나 늘었고요. 물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5월과 3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7월, 9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점도표 자체가 전달에 비해서 비둘기스러워졌다는 것,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파월 연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항상 파월이 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금리 인하 시기를 나누는 건 아직 너무 이르다라는 발언을 하다가 요번에 나온 FOMC부터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금리 동결을 얼만큼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스탠스가 바뀐 것만으로도 시장에선 좋아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장기 중립금리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상 평균치로 본다면 장기 중립금리가 내려갔다라고 판단할 만한 지표가 나왔다라는 게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점도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GDP 관련해서는요, 사실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내년에는 많이 내려올 거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월도 언급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다. 항상 경기 침체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서는 경제 성장치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치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수도, 심지어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사실 GDP 상승치는 여러모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준의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 연준의 예상 안에서는 GDP에 대한 상승치가 적당히 완화되는 게 시장에서, 그리고 아마 연준에서 앞으로 원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업률 관련해서는 내년, 내후년에 걸려서 조금씩 상승할 거다라는 예상치를 많이 내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1%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연준이 원래 가장 많이 예상을 했던 4.5%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수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 요런 느낌으로 본다면 좀 골디락스 혹은 연착륙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만한 데이터가 이 점도표를 통해서 언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데이터 때문에 점도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나스닥 기준으로 0.5%가량 상승하고 실질적으로 페드와치 기준으로도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채권 가격도 높아진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해소가 되니까 시점도 바로 당겨지는 모습이 페드워치 기준으로 확인이 됐고요. 3월 말씀하신 대로 3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제는 설득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직 긴축군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호소하는 듯한 발언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부분 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파월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성장치가 다시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고금리로 돌아설 수 있고 분명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이 나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예전에 너가 금리 인상을 할 때 미리미리 선반영했던 것처럼 이번에 시장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월은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일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시장이 여러 가지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종하면서 우리가 가진 장비를 쓸 뿐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결국 시장과는 다르게 자기는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는 걸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연준 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강해지기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3개월, 6개월 인플레이션치가 많이 내려왔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빠르게 내려오는 중이다라는 언급을 썼어요.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준이 예상한 것과 비슷하게 요번 FOMC 이전에 점도표가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속도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내려왔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나온 이 인플레이션이 클래식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사실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공급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이 돈을 많이 풀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인플레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만큼 공급에서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줄어드는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완화가 합쳐져서 이게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한 거고 원래는 이게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혹은 공급망이 정상화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 수치가 완화가 되는 게 조금씩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체는 결국 연준이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다만 여기에 불확실성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N이라는 단어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 혹은 예상하지 않은 대로 옮겨갈 경우를 대비한 단어를 추가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과 파월을 포함한 연준 모두가 인플레이션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는 뉘앙스가 전체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인하를 위해서 사실 퍼즐 하나가 부족했거든요. 연준의 의지, 그게 가장 큰 퍼즐이었는데 그 퍼즐이 오늘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발 변수가 없다면 최소한 이제 진짜 긴축은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 1분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사실상 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와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 신경 쓰시면서 인플레이션가 완화가 된다라는 기조가 보이거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는 기조가 보이게 된다면 양쪽 다 채권 가격의 상승을 포인트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둘 다 빠르게 나오지 않거나 경제 성장률이 GDP나 수요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요번에 나왔던 CPI 중에 임금 상승치가 높았던 것처럼 이런 수치가 유지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기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에 유의하면서 투자하시면서 사실 제가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요즘 들어선 CPI나 FOMC는 아닙니다. CPI나 FOMC는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나스닥이나 개별주의 움직임들이나 아니면 리밸런싱이나 아니면은
혹은 이 각자 제조업 지수나 이런 수요에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확실히 유동성이 줄어가고 크레딧 사용량이 늘어간다라는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빅테크들이 급락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바클레이에서 나스닥 지수에 맞춰서 나스닥의 리밸런싱에 맞춰서 가격을 정리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산한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